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볼 논문은 비디오랑 이미지 리커그니션을 위해서 멀티 스케일 방법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논문이었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멀티스케일 비전 트랜스포머는 멀티스케일 피처 그 계층을 트랜스포머 모델에 이 아이디어를 연결시켜서 이 비디오와 이미지 리커그니션을 위해서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 멀티스케일 피처 하이라키 이거는 채널 레졸루션 스케일 스테이지로 이거를 구현을 했는데요. 계층적으로 그 채널의 그 용량을 늘려 나가는 그런 스테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널은 늘리면서 그 스파셜 레졸루션을 줄이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컨볼루션으로 이용한 여기서는 레졸루션이 감소하는 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시 그리자면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들은 처음에 그 채널이 이제 작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크고 이제 점점 채널이 증가하고 레졸루션이 작아지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피처맵이 이런 식으로 네, 줄여져 가고 그 채널이 이제 증가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어텐션을 수행한 네,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풀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피처맵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나 파라미터가 훨씬 더 적고요. 그 다음에 이 템포럴한 바이어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바이어스는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비디오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비디오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댄싱 발레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비디오 이렇게 여러 개의 프레임 뭐 5개의 프레임을 여러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비디오를 테스트 해봤을 때 얘가 뭐 댄싱 발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이터 셋인데 이것도 나중에 그림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섞어서 테스트해 본 결과와 이 프레임들을 셔플한 거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셔플하지 않은 거를 테스트해 봤을 때 셔플을 네,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던 VIT 같은 경우에는 셔플을 하든 셔플을 하지 않던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 비디오의 그런 시간적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멀티스케일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런 시간적인 정보들도 잘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 임플리시트하게 템포럴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이 그리고 이 모델의 또 특징이 VIT는 우리 저번에도 같이 봤었던 논문이었는데요.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CNN보다 적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문에 써 있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MV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리트레이닝 하나도 없이 VIT를
VIT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VIT가 이 MVIT의 그런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IT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CNN은 이제 Translation Equivariance, 그러니까 입력 값이 다르면 출력 값이 다른 이런 Translation Equivariance와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를 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기 때문에 이 필터만 이 한 번의 컨볼루션만으로는 이 영역의 정보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컬리티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냥 이 CNN에는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지만 VIT에는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킬 경우에는 잘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MVIT 모델과 차이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VIT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 같은 VIT 같은 경우에는 그 D 모델이라는 그 차원으로 모든 레이어에서 이 차원을 히든 벡터 사이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채널과 그 레졸루션이 그런 레졸루션 크기가 계속 일정하다라는 게 이 VI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VIT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미지를 이제 패치로 잘라서 플래튼 한 다음에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 해서 여기다가 포지셔널 인베딩을 추가로 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클래스 토큰이라고 해서 여기서 클래스 마지막에 인코더의 아웃풋에 이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러너블한 토큰이라고 할 수 있고요. MVIT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MVIT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까 풀링 어텐션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풀링 어텐션이 뭐냐 하면 먼저 VIT에서도 이 X를 받아서 리니어 임베딩을 통해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출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리니어 임베딩 프로젝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풀링을 거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식인데요. 먼저 이거는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d by d이고 이 x는 l by d. 여기서 이 l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t이고 그 프레임이 개수이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제 곱한 거를 이제 이
시퀀스 랭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 x는 이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차원으로 돼 있고 이 웨이트 매트릭스는 d by d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 풀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네, 이 원래는 이제 시퀀스 랭스를 L이라고 했는데 얘를 이제 L 틸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축소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네. 컨볼루션 그 아웃풋 피처맵의 크기 공식이랑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패딩 커널 그리고 스트라이드 패딩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L 틸다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패딩이 그 이미지 크기를 원래 이미지 크기랑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냥 S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프레임의 개수 그리고 높이 그 너비에 대한 그 스트라이드 각각 곱한 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L 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X를 받아서 쿼리키 밸류 벡터를 만드는데 얘의 차원이 원래는 X가 L by D였다면 L 틸다 by D 차원의 벡터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바로 어텐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어텐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얘를 중간 단계의 Q를 Q 해지라고 하고 우리가 풀링까지 거친 쿼리를 그냥 Q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냥 그냥 이거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적용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Q. 그러니까 이게 풀링 오퍼레이터인데 풀링을 거친 이 Q 벡터, 이 키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 한 다음에 이 D의 제곱근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밸류 벡터를 곱해주고 그 다음 곱해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이만큼 이제 그 아웃풋 시퀀스가 이만큼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걸 잠시 따라가서 보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라고 했을 때 이 Q가 L 그냥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풀링을 거친 이 Q의 차원이 L 프라임 바이 D고, 그리고 이 K가 이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D 바이, 여기서는 그냥 L2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밸류 매트릭스는 L2 프라임 바이 D라고 하면 이 아웃풋은 L 프라임 바이 D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매트릭스 연산을 해버리면 네, 이 두 개가 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만 이 아웃풋이 그러니까 이만큼만 네. 원래는 그냥 L by D, D by L, L by D 이런 식으로 풀링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아웃풋이 L by D가 되니까 D가 되는데, 여기서는 L 프라임 by D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쿼리에 대한 스트라이드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이 지금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풀링 어텐션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VIT랑 동일하게 멀티 헤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HK 헤드를 병렬적으로 연산을 하고, 각각의 헤드는 풀링 어텐션을 non-overlap하게 그 각각의 채널들에 대해서 풀링 어텐션을 수행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스케일 스테이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이 레졸루션에 적은 디멘전을 가지고 점점 레졸루션은 작아지고 이 채널 디멘전이 커진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얘의 역할들은 그냥 컨볼루션 이제 넷처럼 이제 로우 레이어에서는 뭔가 그런 파인하거나 그런 심플한 그런 패턴들을 학습하고, 이 하이어 레이어에서는 좀 더 컴플렉스한 패턴을 이제 학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레졸루션은 작아지고 채널 디멘전은 커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스케일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스케일 스테이지를 거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채널 디멘전은 커지고 레졸루션은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원래 VI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 차원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이 레졸루션 또한 계속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이 MVIT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 스테이지를 거칠 때마다 채널 디멘전은 커지고 레졸루션 디멘전은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지는 N개, N2개, N3개, N4개, N5개 만큼 이제 스택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 VIT에서도 이 스케일 스테이지를 N번 스택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N2, N3 이 각각의 수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네, 이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치 레이어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면, 아까 VIT에서 여러 개의 패치들을 리니어하게 프로젝션을 해서 임베딩을 얻은 다음에 포지션 임베딩과 더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16 by 16 패치들을 D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큐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비디오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프레임에 대해서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CT라는 차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일부분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D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이 지금 4x4 스트라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웃풋 레졸루션이 4x4만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차이점은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것이어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1로 적혀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 개의 프레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라이드랑 이 부분에서 네, 시간적 여러 개의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다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건데 아까 이제 VIT랑 비교를 해서 여기서의 D는 보통 768 정도로 쓰이고 여기서는 96인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채널 디멘전이 더 VIT보다 더 작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퀀스는 네,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트랜지션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3로 넘어갈 때 그 채널 디멘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증가하는 게 얼만큼 증가하냐면 여기서 두 배만큼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이 시퀀스 랭스가 감소하는 만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동일하게 완전 동일하진 않지만 얘는 이제 러프하게는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니까 그리고 약간 비례해서 감소를 하니까 얘는 이제 러프하게 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보존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풀링과 킥 밸류 풀링이 약간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이 키 밸류 풀링은 아까 봤다시피 어텐션 연산을 하면 L 프라임 T, L 프라임 바이 T 그리고 D 바이 L 프라임 프라임 그리고 L 뭐 2 프라임 L 바이 T 2 프라임 바이 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아웃풋이 L 프라임 T 이런 식으로 D 차원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A 프라임 바이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 밸류 풀링은 이 아웃풋 시퀀스 랭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모든 레이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각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n2개만큼 스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네. 여기서 이 n2개의 레이어 모두에 얘를 키 밸류 풀링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쿼리 풀링은 반면에 이 스테이지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 딱 처음에만 사용을 해서 이 레졸루션을 감소시키고 이 스테이지 내 동안은 그 스테이지 동안은 계속 이 레졸루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풀링 어텐션에서만 이 SQ가 1보다 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SQ가 다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L 프라임의 의미가 아까 이 부분 이잖아요. 아까 L이 T 바이 H 바이 H 곱하기 W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L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계속 쿼리 풀링을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다 하게 된다면 이 스케일 2 스테이지에서 모든 레이어에서 다 하게 된다면 이게 계속 감소해서 여기 안에서도 계속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처음에만 이렇게 감소를 여기서 여기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딱 처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감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스테이지 동안은 이 스테이지에 그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 동안은 이 레졸루션을 유지합니다. 반면 이 키 밸류 풀링은 이 N3개의 레이어 모두에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키 밸류의 매트릭스 우리가 곱을 해주기 때문에 이 차원을 이제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 스케일에 대해서 어댑티브하게 이 S를 바꾼다고 합니다. 커질 때 얘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 부분 또 뒤에 나와 있어서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댑티브하게 바꾼다는 거. 그다음에 VIT에서도 스킬 커넥션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여기서는 L by D였는데 여기서 L 틸다 by D이니까 그래서 차원 레졸루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가 이 쿼리 풀링 오퍼레이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얘를 L 틸다 by D로 풀링을 해주기 때문에 얘랑 이제 차원이 맞아서 스킵 커넥션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바뀌면 그 채널 디멘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리니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네, 이 매치를 핸들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케일 스테이지 2에서의 최종 이 아웃풋이 있으면 얘를 스케일 3에서는 여기서는 차원이 D였고
스케일 아웃풋 사이즈가 D 바이 얼마였고, 여기서는 D 바이 얼마였는데, 여기서 여기 중간에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이 차원을 맞춰준 다음에 스케일 커넥션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VIT랑 MVIT에서 그 차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로 들어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얘는 16 x 16 패치로를 이제 이 768 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이 768 x 8 x 14 x 14 레졸루션을 이 모든 레이어에서 동일하게 쭉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퀀스 랭스가 이 부분이 이거 더하기 클래스 토큰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MVIT 같은 경우에는 먼저 큐브 스페이스 타임 큐브를 우리가 3바이, 7바이, 7을 이제 디폴트로 두고 얘를 D 차원을 96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시퀀스 이거에 대한 시퀀스가 8바이, 56바이, 56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엄청 크게 되는데요. 얘는 그 스테이지 펄 스테이지 그 스케일 스테이지마다 그 4배만큼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퀀스 랭스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얘보다 한 5배 정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폴링 오퍼레이터는 그 클래스 토큰 인베딩 말고 데이터 시퀀스에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1 스테이지에서는 헤드를 1개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점점 그 스케일 스테이지를 지나면 그 채널 디멘전이 증가하잖아요. 이 증가를 하면서 이거 증가할 때 얘도 그만큼 비례해서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D 나누기 H를 96으로 픽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가 96일 때는 1인 거고 D가 2배 늘면 얘도 2배 되는 거고 이렇게 비례해서 그 H 헤드의 수를 다르게 하는 점이 VIT랑 또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댑티브하게 이 스트라이드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K랑 V 텐서를 그 텐서의 크기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K랑 V도 아까 보면은 L2' by D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이 L2'의 L2'의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만큼 이제 감소한다는 건데요. 이 D가 증가하면 얘를 증가시켜서 스트라이드를 증가시켜서 이 전체를 이제 감소시킨 다음에 이제 감소시키면 전체 사이즈가 뭔가 거의 동일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스트라이드를 어댑티브하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디오 레코그니션에 대한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여기서 키네틱 데이터와 이제 또 이제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키네틱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뭐 에어 트러미, 뭐 북 바인딩 이런 식으로 이 비디오에 대한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어디셔닝, 피딩 P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omething v2는 비디오인데 그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포함하는 비디오라고 하고 이 데이터는 여기 아래에 되어 있는데 되게 롱 레인지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뭐 창문으로 가서 뭐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긴 차원의 그런 액티비티를 에 대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과 뭐 스페셜 그리고 스파셜 그리고 템포럴 전체를 고려하는 데이터셋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오브젝트는 뭐 sit, talk to, watch라는 액티비티를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뭐 rise, 뭐 다른 거 이렇게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네틱 데이터에 대한 다른 키네틱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VIT이고 이거는 이제 이 모델인 MVIT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VIT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컴브넷 같은 경우는 안 하고 할 수 있긴 한데 성능을 보면은 컴브넷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게 이거고 그다음에 VIT에서는 이거고 MVIT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VI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슬럽스고 그 다음에 이 뷰가 뷰 스페이스 뷰 타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몇 개의 프레임 그 비디오에서 몇 개의 프레임을 사용했는지고 이거는 그 이제 크롭을 하는데 어떤 비디오가 있었을 때 224 by 224로 크롭을 하는데 이게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의 크롭을 한다면 그 3개의 프리딕트 값이 있을 텐데 3개의 프리딕트 스코어를 에버리지 해서 최종 결과로 출력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얘는 총 16, 얘는 총 64개의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거고 얘는 3개의 프레임만큼 텀을 둬서 텀을 둬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 뽑고 그 다음에 4번째 그리고 7번째 그리고 10번째 쭉쭉쭉 해가지고 총 64개의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랑 빅은
small, big이라는 그 모델 사이즈에 대한 표시이고요. 네. 16개의 프레임으로 한 것보다 64개의 프레임을 사용한 게 더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VIT보다는 완전 확실히 이제 파라미터나 이제 플롭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롭이라고 하면은 그런 연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것도 이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그런 비교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6개의 데이터보다 32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그 성능이 더 좋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수는 거의 동일 한데, 이거는 여기서 대시 24는 24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 수가 더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플롭이랑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이 모델이 트레이드 오프가 가장 괜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얘보다는 얘가 더 성능이 좋은 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24개의 레이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파라미터 수는 더 크고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하나씩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프레임 셔플링이라고 한 건데, 프레임을 섞었을 때와 섞지 않았을 때의 그 성능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VIT 같은 경우는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VIT는 섞었을 때 성능이 7포인트나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플 하지 않는 모델에서는 그런 템퍼를 하는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이 템퍼럴 바이어스가 이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VIT에 대해서 우리가 쿼리 풀링이랑 키 밸류 풀링을 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플롭 그 연산량이나 메모리가 둘 다 줄어들고, 그리고 어큐러시 또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T에도 이 키 쿼리 밸류 풀링을 사용하는 게 메모리나 연산량은 감소하지만 어큐러시는 증가시킨다. 그래서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 그리고 스페이스만 사용한 거, 그리고 스페이스랑 타임을 이렇게 조인트해서 사용한 거, 그리고 또 분리해서 사용한 거를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모델에서는 이거를 이제 디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파라미터도 적고 어크로시 또한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풋 샘플링 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몇 개의 프레임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얘는 그 몇 개의 텀을 둬서 사용할 건지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큐빅 레이어 부분이고 얘는 스트라이드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예를 들어 얘를 이제 큐빅을 생각하지 말고 컨볼루션만 생각을 해보면 7x7 그리고 4x4잖아요. 그러니까 7x7 필터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는데 스트라이드는 4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그 스트라이드가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네, 성능이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 큐빅에서 이 1 큐빅 레이어의 그 커널 사이즈 T에 대한 그 커널 사이즈를 1로 하면은 성능이 뭐 안 좋았다. 그래서 1보다 더 큰 게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7까지 너무 크게 해도 그 어큐러시에는 별로 영향이 안 준다. 그래서 이 세팅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지마다 스택되는 레이어 수였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스케일 스테이지에서의 레이어 수, 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레이어의 스택되는 레이어 수입니다. 그때 봤을 때 처음에 그 얼리 스테이지에다가 그 블럭을 더 많이 주게 되면 이 메모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뒤 스테이지에 블럭을 더 추가하는 게 이 파라미터를 더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그러니까 좀 뒷부분의 스테이지에다가 대부분의 블럭을 주는 게 성능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트레이드오프가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툴링 펑션으로 디폴트라는 맥스를 사용했었는데 X랑 뭐 에버리지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아예 그냥 컨볼루션으로 대체해봤는 네,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요. 먼저 에버리지 툴링으로 했을 때는 성능이 더 안 좋았고 그리고 컨볼루션으로 아까 보면은 그 툴링 아웃풋 그 결과도 보면 컨볼루션 아웃풋 그 크기랑 이제 공식이 이제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파라미터는 증가하지만 어큐러시 또한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또 뒤에 또 실험들이 또 있는데 컨볼루션으로 하면 스피드가 더 느리다라고 되어 있어서 맥스 풀링으로 하는 게 트레이드오프가 가장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이제 컨볼루션 풀링으로 했을 때 이게 1초당 몇 클릭, 몇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지인데 컨볼루션으로 하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VIT나 그런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 빠른데 그 어큐러시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까지는 비디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냥 이미지에도 이거를 적용했을 때 괜찮은지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음, 음, 이전 모델들과 비해서 더 성능이 훨씬 좋고 음, 그리고 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게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는데 파라미터 수는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큐러시 컴플렉시티 트레이드 오프인데 이게 동일한 그림인데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고 얘는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이 갈색까지가 컨브넷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VIT입니다. 그래서 이 VIT만큼의 성능을 내지만 이 뭐지? 이 플럽은 컨브넷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가 더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 어텐션 디스턴스인데요. 우리가 비전 VIT 논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이게 레이어 0, 1, 2, 3, 4 해서 레이어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attention distance를 나타내는데요.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이니셜라이즈 해줬을 때고 이거는 학습 완료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엔 로어 레이어에 대해서는 어, 여러 군데를 이제 어텐션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 민 어텐션 디스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네. 이 mean attention distance를 우리가 CNN에서의 receptive field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lower layer에 대해서는 이런 뭐 가까운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둘 다 이제 고르게 보는데 점점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뭔가 receptive field가 더 커진다. 더 멀리 있는 걸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VIT 논문에서. 근데 이 MVIT 경우에는 어,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도 뭔가 가까운 것도 보고 먼 것도 보고 다 레이어가 좀 제각각으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
여기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학습시킨 후에도 뭔가 이렇게 수렴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수렴되지 않고 제각각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헤드들이 다른 피처들을 보는 그 깊은 레이어에서도 뭔가 다른 헤드들이 다른 피처들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그 멀티 스케일 디자인에 따른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레이어 내내 뭐 클로즈 가까운 것도 보고 먼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인데 그냥 이거를 이제 L1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컴플렉시티도 이거를 이제 L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단순하게 식을 적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멀티스케일 피처 하이라키를 트랜스포머 모델과 이제 연결을 해서 비디오나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더 정확한, 더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쿨링 어텐션을 이용해서 컴퓨테이션이나 파라미터가 훨씬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스케일 그런 컨피규어 때문에 발생하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와 그런 템퍼럴 바이어스가 임플리시트하게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프리 트레이닝 없이도 VIT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